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의 이혁호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에 펼쳐지는 일요경마. 제가 요 멘트를 그 부산 중계경주 때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일요경마, 서울경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수위원과 최홍천 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식목일날 이제 물 주러 가려고 했잖아요. 물 줘야죠. 물 줘야 되는데. 꽃밭에. 꽃밭에 물 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카드가 통과됐어. 망했죠 이제. 전자카드 통과됐어. 일단 시행을 할 것 같아. 망했고 이제 그게 그래요. 이제 그게 2018년이죠. 예,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전체를 다 시행을 하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맞대기 사이트나 맞대기나 사이트는요. 논하는 거지. 논하는 거죠.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뭐 정치 얘기를 할 만한 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지하 경제 그 양성화한다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떠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전자카드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행 그쪽에서 사감위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네도 치적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자리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자리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고 지들도 알아. 이거 하면은 잘못된다는 걸 아는데 이거는 제가 그쪽을 좀 알아요. 이런 쪽을 공무원 이런 쪽 세계를 조금 아는데 이쪽 애들이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네 시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했다가 잘못되면은 폐지하면 되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 그 생각이지 뭐. 그거는 진짜 잘못된 제가 건데. 볼 때는 2018년 이후에 한국마사회 유도단 해체되고요. 한국마사회 탁구단 해체되고요. 제가 볼 때 해체될 거 많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참 우울한 소식이 들리긴 한데 뭐 결국에는 이제 한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그 안에 정말 단단한 맞대기를 찾아 놓으시든지 사이트를 찾아 놓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요일에 펼쳐지는 이제 서울경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승부경주가요. 최홍찬 의원이 3경주를 승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혁호가 6경주를 메인 승부 잡았고요. 고수위원이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10개 경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9네. 369, 369. 369. 그건 한번 하고 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나 봐요. 예전에는 정말 뭘 던져도 재밌었어요. 아 이제 홍천이 형봐 지금 빵 터졌잖아. 제가 진짜 형들 사이에서 힘듭니다. 힘들어. 자, 3경주, 6경주, 9경주 저희 승부경주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제가 토요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제사라 토요일날 이제 할아버지 제사라 좀 잘하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이게 일요일날은 진짜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이제 그 제 딸내미 생일이에요. 근데 이게 아빠가 돼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경마를 못하면 월요일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마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게 월요일날 딱 뭐 술이라도 한잔 해야 풀리더라고요. 정말 잘해야 좀 기분 좋게 저도 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했고 잘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안 되면 최영찬 의원의 도움 받고 고수위원의 도움 받고 저보다 잘하는 특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들은 좀 도움 받아가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가는데요. 11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뭐 충만은 나와 있는 것 같고 후착을 찾는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번 경주는 우리 또 썰렁한 유머를 했던 고수위원에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5번 해리오는 뭐 인정해야죠. 강축이죠. 예, 강축이에요. 얘는 뭐 데뷔전에서도 좋은 모습이었고 뭐 이번 경주도 뭐 선에 나가도 되고 쫓아가도 되고 그냥 5번 해리오는 인정을 할 거예요. 자,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이요. 정말 하나같이 능력 없는 마패들은 싸그리 다 모아놨어요. 그나마 띠만한 놈은 이 편성에서 띠만한 놈은 외곽에 있는 11번 만월문 그리고 10번 마왕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친구잖아요, 제가 마왕. 마왕이 경마판에 마왕이 많아요. 근데 뭐 하얀 마왕도 있고 백마왕도 있고 근데 이 마왕이 용이가 마왕이잖아, 마왕. 그러니까 걔가 예상과 마왕은 참 사이즈가 떨어지지만
지금은 접었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번 마왕이 여기서는 안 될 게 없다고 봐요. 자, 이 마필이 좀 끄는 맛이 상당히 좀 심한 말입니다. 초반에 쓴발령은 빠른 마필은 아닌데요.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 모습과 작년 11월달 데뷔전에 뛰었을 때의 모습을 본다면 여기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이런 복귀가 세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16주랑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워낙에 못 뛰었기 때문에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좋아요.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또 김동수가 찜찜한 마필에 기승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잘 타주더라고요. 그래서 10번 마왕 요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마왕. 참고로 이제 마왕은 제가 좋아하는 피스를주 순말이에요. 저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말이고요. 최영찬이요. 자, 훈련으로 한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교 강도 면에서 셌는데 강도가 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마무리 훈련할 때 상위군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퍼지느냐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느냐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대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운도이에요. 성상가야 상분마를 따라가는데 직선에서 이제 성상가야가 먼저 치고 나가고 운도이가 그때 따라가는데 이거 퍼져야지 정석이거든요. 이 경주 편성 해리온병은 다 똥말들이기 때문에 근데 1, 2코너 가는데 그 거리가 줄어지지 더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앞까지만 좀 넘어가줘라 그랬는데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잘 따라갔어요. 성상가야를 따라가는 모습이 운도이가. 그래서 서도수 저는 지금 어차피 지금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걔네들이 팔리는데 얘는 좀 덜 팔리는 건데 마음 비고 한번 타준다라면 서도수도 한번 입상할 찬스가 드디어 오지 않았냐 생각해서 운도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최영찬 의원 얘기하는 거 듣고 웃었는데 네. 왜 그러는지 식당까지 잘 쫓아간다는 얘기에 경의사 식당이죠. 네. 왜냐면 식당이 두 개가 있어요. 식당이 그 1코너쯤에 1코너쯤에 예전에 이제 골프 식당이라고 불렀고 거기 식당이 이제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직원들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네. 거기 식당이 하나 있고 조교사 관람대 쪽에 보면 조교사 관람대가 이제 있는데 식당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웃음이. 그래서 일반 팬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 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혼자서 했는데. 식당은요, 직원 식당은 1코너 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조교사 관람대죠. 그 건너편 직선주로가 조교사 관람대. 거기도 이제 식당이 있어요. 거기 밥 맛있습니다. 운도희 이거는 사실 뭐 복귀로는 답을 낼 수가 없고 최용찬 의원이나 되니까 조교로 한번 추천을 드려봤다. 서도수. 제가 토요경마 때 최원준을 2번을 추천한 것보다 제가 볼 땐 최영찬 의원이 서도수를 한 번 추천한 게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서도수 기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제철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그러니까 제철이를 되게 사랑하는데 제철이가 없으니까. 자 6번만 운도이 나왔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운도이 이제 조교로 했고 마왕이 이제 잠재력 충분하고 뭐 해리온은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말인데. 이게 선두권을 치고 나갈 만한 말이 이제 해리온과 헬리오 트로피 그리고 외곽에 이제 만월문이에요. 근데 선두권을 치고 나갔을 때 직선에서도 끈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만월문 정도라고 좀 밖에 안 보여요. 제가 대끼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대끼리만 보면요 빨간 거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저걸 어떻게 한번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냉철하게 말의 능력으로 해리온과 만월문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대끼리 제가 인정하는 순간에 들어올 확률은 많이 높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육군에 12마리가 출전한 경주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영찬님부터 갑니다. 뭔가 눈에 확 들어왔다라고 판단되는 말은 솔직히 없어요. 이제 복병만 한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경주에서 솔직히 제가 웬만해서 추천 안 드리는 기술을 지금 연속으로 추천드리네요. 은산덕해예요. 훈련 자체가 이것도 직전보다는 못합니다.
강도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말은 더 좋게 보인 거는 이제 조기장에서 볼 때 느낌이죠. 그 느낌으로 보는데 다른 말이 좀 더 잘 뛴 말이 있음에도 은산덕의 이 말이 그래도 눈에 쏙 들어오는 모습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박현우 기수의 화이팅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뭐 안 될 거 전혀 없는 그런 말이요. 11번 은산덕회. 고수요. 이번 경주도 부진마들이 다 부진마죠. 누가나 능력마가 없는 편성인데 저도 배당마피를 추천드릴 거예요. 4번 금빛 소나타입니다. 자, 12월 20일 날 복귀를 보면 아주 뻑이 가요. 얘는 정말 개무리하면서도 대충대충 타면서 안 가면서도 한 번 타면 올 뻔할 정도로 이구가 쩔쩔매는 모습이었고 1월 17일 날 늑발하고 후미 코너 외곽을 참 말이 또 역할 탔죠. 이 구가요. 그러면서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차기에 다시 한번 노리자고 고수가 복귀에 세게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마필이 그동안은 훈련을 참 대충대충 하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준비하면서는 지난 주사부터 훈련 패턴이 상당히 올라간 모습이고요. 마무리 조교도 상당히 좀 잘해놨고 또 등짝을 권석원이가 타면서 52kg의 핸디라고 한다면 요 4번 금빛 소나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이마필은 현장에서도 고수는 이마필을 세게 추천드리면서 놓고 갈 생각입니다. 네, 금빛 소나타와 이제 그 은산덕회. 야, 제가 원래 이제 그 보면 마지막에 추천마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고수위원이나 아니면 최영찬 의원이 조금 이제 인기말을 먼저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1경주도 그렇고 2경주도 그렇고 제가 인기말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7번만 당찬 모습이죠. 사실 뭐 위지 히어로한테 12마신 대차로 깨졌어요. 근데 더블 드래곤이나 꿈캐라, 현우 이런 말들하고는 도착차가 크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도 전개가 편했느냐 수월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외곽 전개하면서 거리 손실도 좀 많이 봤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번 경주 12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은 선행을 가서 뛰는 말이 아니고 따라가서 이기는 그런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뭐 당찬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찬 모습을 인정을 하는 가운데 뭐 후차권에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저는 당찬 모습은 인정을 하고 이게 잠룡이 아마 많이 팔리지 않을까. 문세영이니까 팔리지. 똥편성의 문세영이면 시청에도 무조건 뭐 이게 대길이 없어 원래. 뭐 지난번에도 계속 얘는 계속 인기만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나올 때마다 자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툭툭 자르면 돼. 말 이름에 뭔가 있는 말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들 그러니까 말 이름도 잘 봐야 돼요. 괜히 이름이 세 보이면 진짜 애가 센 말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룡이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시원하게 날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회 3경주입니다. 자, 초반에 메인 승부를 오랜만에 잡았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경주가 바로 이 3경주입니다. 팔리는 마비에 뻔해요. 총 12마리인데 인기 구독권은 서열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레이스고요. 당연히 인기맛 게임입니다. 이변을 허락하지 않을 인기맛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힘을 실을 수 있어요. 구멍수를 아낄 수 있다 이거죠.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입니다. 제가 꼭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갈 때 메인 승부로 선택하는 그렇지 않은 경주가 또 있어요. 자신 있는데 요거는 인기만 해서 끝나는데 빨간색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한 방에 힘을 제대로 실을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있을 때 또 메인 승부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뭐 잘라낼 수 있는 말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죠. 그만큼 뭐 초반에 리스크 자체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주가 후반이 재밌으면 후반물 경주로 메인 승부를 삼는 거고 선택하는 거고 오전장 초반에 또 요거는 무조건 배팅 해서 이길 자신 있다 생각하면 초반에 선택을 하는 저 자신입니다. 자, 1호 3경주 초반에 제대로 힘을 실으면서 노리는 승부, 메인 승부 함께 해주시고 뭐 후반부의 승부 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경주에 또 제대로 찍어내는
하루로 유래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5군의 암말경주 7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갑니다. 말 7마리 단출하게 출전을 했는데요. 말은 몇 마리 안 되지만 생각보다는 까다로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경주예요. 고수위원부터 갑니다. 예, 정확한 평 같아요. 말은 몇 마리가 안 되지만은 이게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가 왜 그러냐면은 저배당을 빵빵 뚫려서 그래요. 저배당으로 거의 뭐 박스로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번 수성 리더가 박우릉 기수가 등장을 했고 이번 경주 승구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요즘 박우릉 기수가 정말 실수 없이 말이 참 열심히 타주고 있고 기가 막히게 타주고 있어요. 근데 뭐 지적으로 뛰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뛰는 거 보면은 경주를 뛰면서 이게 거리 많이 좋아져요. 이게 언제죠? 이게 12월 26일 날 이 주인 검사 때 모습 보면은 답이 안 나와. 얘는 한참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데뷔전에서 깜짝 놀랐어요. 3차까지 오는 거 보고 이거 심히 부쩍 찼네. 지적 경주 더 놀랐습니다. 얘는 한마디로 경주를 뛰고 심히 차가면서 걸음이 시원하게 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 경주 이 정도 뛰었으면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더 뛴다고 봐요.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성 리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성 리더 이제 왜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하나를 가리키면은 둘을 알고 셋을 아는, 뭐 저 같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저는 경주마다도 그런 게 있다라고 봐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말들은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빨리빨리 뭔가를 배워가거든요. 그게 아마 수성 리더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교도요. 뭐 최홍천 의원 잘 아시겠지만 조교도 새벽에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러니까 새벽에 훈련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전에 내보내서 실전에서 훈련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수성 리더한테 좀 보이고요. 수성 리더는 아마 지난번보다는 더 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영찬 의원. 조교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늘 이유 없이 말이 그냥 쓰러져갖고 심장마비. 심장마비 말이 나오더라고요. 천남이. 예? 문세영 기수가 천남이. 천남이 숭수 쌓았단 말이죠. 원래 미인 박명희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네. 오, 그러네요. 근데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황순도 기수가 조교를 할 때 그 신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말이 조교를 하다가 그 코너를 딱 돌아서 이제 말을 딱 세우는데 말이 세우다가 갑자기 세우고 있는 과정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바로 죽었어요. 직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심장마비. 그러니까 경주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걸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면 심장이 터져버리죠. 경주마는요, 우리가 무산소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직선주로에서 한 200m는 그 호흡 없이 그냥 뛰는데, 그때 이 말은 돌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으로 이 머리가 확 돌아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을 터뜨렸을 때 폐출혈도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심장마비도 오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마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그 경마장에 보면은요, 그 별관이 있어요. 별관. 그러니까 본관 옆에 별관, 그 농협 있는 그 건물에 그 도서관이 있는데,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자료들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거 보다 보면은 재밌는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경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런 부분들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심장마비고. 네. 그게 내가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게 문세영 기수가 천승을 한 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문세영 기수 얘기하려고 지금. 주얼리 파티. 선행 경주 편성이고 캡틴호드하고 병합할 때 상위군을 좀 못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경주 편성이 전 잘 만났어요. 경합 조건만 무리한 그 압박 내지는 경합만 아니라면 1번 게이트의 이점 자체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번 주얼리 파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주얼리 파티와 수성 리더 대끼리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저는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서도 또 한 번 느꼈어요. 얘가 생각보다 좀 뛰는구나. 미미의 오자매요. 미미의 오자매인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준철 기수가 잘 탔 건가? 이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잘 타는 척은 했습니다만 저는 잘 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미미의 오자매가 어떤 전개를 했을 때 잘 뛴다
있다라는 거는 이준철 기수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미미의 오자매는요, 모래를 맞으면은 애가 전투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도 안쪽에 가둬놓고 뛰어서 깨진 거고요. 그리고 1월 11일 날도 이준철 기수 기승에서 대가리 팔릴 때도 안쪽에 박아놓고 뛰어서 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 2월 8일 날 대가리 올 때나 12월 6일 날은 외곽을 노르면서 머리를 좀 들 맞았죠. 그 부분을 이준철 기수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경주 미미의 오자매는 분명히 안쪽에 처박아두고 뛰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라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 나올 거고, 느닷없이 그런 마방이 아닌데, 출전적이 빨리 앞당기는 마방이 아닌데, 느닷없이 김대근 조교사가 미미의 오자매에 이어서 딕시 스마일을 3주 만에 이번 경주에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미의 오자매 쪽에 많은 기대를 하고 경주가 깨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4번만 미미의 오자매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3마리가 박스로 팔릴 거야. 박스를 팔리지. 뭘 놓고 때리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경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12마리가 출전을 한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쉽게 보기에는 인기마들이 많은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이제 인기마들이 외곽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경주. 그러면 이번 경주는 최영찬님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선행 찬스는 또다시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 돌파. 선행 가니까 걸음이 어쨌든 더 나오더라고요. 데뷔전에서 보여준 가능성이죠. 따라가면서도 그래도 처지지 않는 그 모습에서 착순을 갖다 댔는데 앞에 가니까 더 뛰었다. 지금 현재 이 경주 자체가 강한 선행만은 솔직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라면 앞장에 아마 강공을 볼 수 있다. 본인 자체가 이제 다른 말들 이제 상대마들을 비교해 본다라면 솔직히 누가 좀 빠른가 요거만 캐치해 준다라면 선행의 의지 요거만 실전에서 보여준다면 또 앞에 가면 돌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0번만 태풍 돌파. 지난번에 이광사석을 이겼는데 이광사석이 지난주에 나와서도 또 입상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10번만 태풍 돌파. 고일. 이게 또 기분 좋은 마필이 나와요. 송암 클래식이라는 마필. 지정 연주도 이 마필 놓고 메인 승부로 일단 또 승부 들었고 방송에서 까드렸던 마필인데, 김옥성이가 이번 경주 기승을 했는데 이 마필도 지정 경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세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6차 갈 때 1월 11일 날 그때 복귀가 상당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지정 경주 자신 있게 이 마필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요. 저는 이 마필도 어제 토요경마 때 어떤 마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계속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부터 지정경주 우승을 이뤄냈고 이제부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또 김옥성 기수가 장난질을 많이 하는 기수이지만 승부를 보면 기sun수는 답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또 저하고 또 김옥성 기수가 4대가 좀 잘 맞고요. 그래서 12번 송암 클래식을 이번에 또 한 번 믿고 하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네, 송암 클래식. 이것도 참 괜찮은 말인데 골마금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이게 이번 경주는 자세히 따지면 재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 무결하고 이제 태풍 돌파가 나왔는데 두 마리 모두 다 이제 선행을 갔을 때 더 뛰는 거고, 완전 무결에는 문세영입니다.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좋죠. 태풍 돌파에는 하만식이에요. 스타트 능력이 역시나 좋습니다. 이 선행마를 잘 타는 두 기수가 만났어요. 자, 과연 누가 선행을 갈 것이냐? 킹월드가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러면은 땡큐지. 왜냐면 킹월드가 진짜 발주가 상당히 좋았거든. 발주가 딱 좋은데 나가자마자 의도적으로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아예 잡아버리더라고. 문세영과 하만식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승훈 기수도 스타트가 나쁜 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싸워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싸워라. 그러면 한 마리가 날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일렉스터죠. 일렉스터는 참 진짜 17번을 뛰면서요. 그 거의 대부분을 얘는 착수는 주워 먹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3착 막 이렇게 계속 와요. 순위권 안에 들어와서 상금은 벌어요. 100만 원이 됐건 200만 원이 됐건 상금 버는데 결정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이 성적은 못 내고 있어요. 17전 뛰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선두력도 있고 그냥 나름대로 직선에서 뭐랄까 뭐 끈끈함도 있어요. 이번에 완전 무결과 태풍 돌파 아니면 스마트 에어 여기에 이제 킹어헤드까지 선두권이 좀 비벼버리면요, 제가 볼 때 여기가 찬스 아닌가. 여기가 일렉스터가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선두권에서 경합이 발생하는 순간 이거는 일렉스터가 가장 유리할 수 있다. 거리도 13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번마 일렉스터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메인 승부 6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제가 토유경마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비슷한 순발력을 지닌 말들이 많이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을 메인 승부로 잡았고 고배당으로 때렸어요. 자, 이번 6경주, 일요경마 6경주도 또 선두권에서 나서는 말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순발력이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보세요. 톱3 주행심사 당시 모습은 빨랐죠. 스카이레오, 그 다음에 뭐 사자왕, 대돌풍도 빠르고요. 이런 발빠른 말들 뭐 워낙 많은 경주고 거리가 1000m다 보니까 이건 치열한 접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주 전개를 그려보시면요, 선행 갈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만 진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딱 한 마리예요. 직전에 이어코가 놓고 때렸다가 실패했던 놈. 여기다가 만약에 앞선이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개 이점을 기가 막히게 볼만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도 이어코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단 말이에요. 자, 지금 경주를 뛰면서 걸음이 확연하게 늘어난 말들도 많고, 휴양을 하고 나와서 뭐 펄샤인 같은 경우는 걸음발이 완전하게 변했고, 스카이레오 잠재력, 대돌풍의 전개, 톱3도 주행신사 모습 보면 장난 아니고 어지러운 경주예요. 쉬운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어지러운 경주에 이어코는 대가리가 있고 붙여서 한 방 때릴 만한 막걸리 있어요. 이건 제대로 한 방 갖다 때리고 싶은데요. 제대로 한 방 갖다 때리고 그리고 다음 주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서울경마 6경주 정리가 딱 되네요. 정리가 딱 돼요. 뺄 놈 빼고 대가리 놓을 놈 대가리 놓고 붙일 놈 붙이니까 정리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여기에 고배당 복병까지 있어요. 삼복승식도 한번 노려본다는 얘기죠.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까지 제대로 갖다 때립니다. 구멍수도 많지 않아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갈 거예요. 자,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하신 분들, 일요경마 이어코의 메인 승부 6경주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함께 한구라 해보시죠. 저는 팬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함께 하셔서 한구라 하면은 얼마나 기쁠 거예요. 기쁨은 2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한 100배, 1000배, 10,000배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코와 함께 일요경마 6경주 메인 승부 제대로 된 한방 때리실 분들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는 이어코의 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네, 7경주로 갑니다. 자, 고수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예요. 고수위원의 추천 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접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 쉽게 바라볼 수 없는 경주, 고수위원이 자신있게 승부 경주 가지고 나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또 뭐 대가리 놓고 때릴런지 아니면 배당을 노릴런지 잠시 뒤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영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인기 순위가 여기 아마 상당히 분산되는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청구를 추천드립니다. 직전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3착인데 기습땡에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두 번 모두 선입형 전개로 추입으로 역전을 이끌어냈던 말이 갑자기 기습을 나가면서 못 버텼어요. 근데 오히려 직전보다 강도 자체가 올라갔다 이거죠. 직전에는 훈련 강도가 약하면서 선행을 갔는데 이번에는 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스피드가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아진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가서 죽더라도 이번에 또 선행을 갈 것 같아요. 말이 그만큼 스피드가 좋은 모습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청구의 선행을 다시 한번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네, 천구. 스타트가 좀 안 좋았던 말인데 지난 경기 스타트가 엄청 좋아졌어요. 선행까지 가고 첫 거리 나름대로 잘 뛰었던 8번마 천구. 선행 마무리 좀 잘하는. 내가 뭐 칭찬만 하면 기수들이 사가리 타더라고. 제가 2주 전에 김혜성 기수 뭐 엄청나다고 막 칭찬했어요. 정말 뭐 칭찬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좀 마음에 안 드는 기수 있잖아요.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서 극찬을 해버릴게요. 그러면은 아마 죽을 거예요. 8번마 천구 최영찬 의원의 추천마고요. 저는 글쎄요 이게 고수위원회 준메인 승부 경주인데 이런 거죠. 천구는 지난번에 스타트가 좋아졌고 복귀를 해보면 홍남불패는 사실 그냥 와야 되고 선샷은 천구만 넘어서 선행 가면은 재밌고 뭐 안쪽에 있는 진명라이언 캐네디언들이 뭐 이런 말들까지 있는데 그냥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야 요거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올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 하나 추천드리고 갈게요. 10번마 홍바오를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 그 홍바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데뷔 초에 고성희 기수가 끌고 들어올 정도로 능력이 아주 괜찮았단 말입니다. 근데 말이 왜 그렇게 짧은지. 근데 이 말 자체가 글쎄요 목의 혈통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헨리 유즈의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거리까지는 무조건 뛸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봐요. 약간 주법이 안 좋고 막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만 또 늘상 보면은 뭐 맨날 센 말들 많나 마하나임이라든지 뭐 유노 아이원트 라이징 패스트 이스트 퀸 뭐 매번 그렇게 센 말 만납니다. 특히나 지난 경주는 늑발을 해버렸잖아요. 박태준 기수가 늑발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깨졌는데 예전에 댕마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안유리 기수가 요즘 분위기 괜찮거든요. 그리고 안유리 기수가 추입하는 거 보셨어요? 앞에 대놓고 때리죠. 앞에만 좀 붙여놓으면 이제 1400 적응할 때도 됐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0번마 홍바오를 복병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추천드리고 제가 왜 홍바오를 추천드렸냐면은 나머지는 모두 다 고수위원에게 밀어버리려고요. 왜냐면 고수위원이 요런 정도 잘하거든요. 자, 고수위원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단통이에요. 승부 이유는요. 그냥 단통이에요. 승부가. 그냥 까드릴게요. 예. 이효코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얘는 그냥 와줘야 되는 마필이라고 표현했던 마필이 치고 홍남불패죠. 복귀하면 와야 돼요. 예, 복귀하면 얘는 와야 돼요. 네, 맞아요. 복귀하면 와야 돼요. 감량 4kg 이점까지 있고 뭐 순군전이고 나발이고 간에 얘는 센 말이에요. 얘는 그렇게 정계 꼬이면서 외곽 타고 심했지. 야, 심하게 그러면서도 그리고도 이게- 스타드키를 이겼어요. 예, 스타드키는 이겼다니까요. 근데 지난주 스타드키는 대가리를 들어옵니다. 그 복귀하면 나와야 돼. 그래서 인정할 거예요. 7번 8번 청구예요. 또 한 방은 그냥 단통입니다. 청구로? 단통. 10번 8번 그냥 오리지널 단통이에요. 근데 이게 팔리는 인기마예요. 당연히. 근데 배당 그런데 이게 배당 짭짤하게 나와줘요. 그렇죠. 이게 대끼리로 안 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왜? 단순하게 보면 청구가 강호 씨한테 깨졌었거든요. 그리고 청구가 직접 먼저 선행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혁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4번 선사지라는 또 꽃중 선행 반필이 안에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청구가 선행 안 나간다고 봐요. 쫓아간다고 봅니다.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지정공주 선행을 나가고 나서 엄청나게 개무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깨졌는데요. 그러면서도 복귀가 세게 나오는데 그 전에 이마필이 바닥권에 있으면서 어려운 저기를 펼치면서 대가리 올 때가 더 세게 나온다는 얘기죠. 복귀가. 이거는 조교사도 알 것이고 이 말이 참았을 때 더 뛰겠구나. 근데 지정공주 이마필이 밀고 선행을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말이 힘이 차고 좋아지니까 선행력, 발주력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냥 선행을 나갔던 거예요. 근데 굳이 얘가 선행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고요. 이번 경주는 14마필이 나와주고 있지만 7번, 8번 마사의 보너스 경주 단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천구가 뛰었던 3월 7일 경주를 그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많이 나오죠. 뭐 강호시대 천구, 여기에 뭐 호주 퍼펙트, 디플로매틱 미션 등등 뭐 많은 말들이 나서 아마 배당이 이리저리 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명라이언 같은 말도 팔리고 뭐 그래서 아마 먹기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를 팬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홍남불패와 천구 단통이다. 서비스 게임이다. 자, 어떻게 이게 선물이 될지 아니면 정직하게만 타주면 저는 이변 없다고 봐요. 그건 비겁한 변명이고. 아니 정직하게만 타주면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뭐 안 가면. 청구는 근데 확실하게 청구는 지난번에 많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7번, 8번 홍남불패 청구의 단통막권을 준메인 승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이거는 이혁호가 준비한 승부 경주네요. 추천 경주예요. 앞에서 고수연은 시원하게 깠는데 저는 또 뭐 숨기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지럽습니다. 자, 8경주 이혁호의
준메인 승부 경주고요. 자, 최영찬이 한번 가겠습니다. 서피던스 에비던스입니다. 아마 이 마필을 제가 최근 들어서 직전에 3차 됐을 때도 추천을 안 드렸어요. 직전에는 뭐 단통 때렸기 때문에 저거 이 말을 추천 안 드렸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여기서 선행 천년 강호가 갑니다 하면서 그거에 이제 쏠렸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 그 훈련 모습 자체 보니까 일생무패하고 같이 병합을 했거든요. 근데 일생무패가 처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피던스 에비던스가 이건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 문세영까지 기승을 시켰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강공으로 볼 수 있고, 어쨌든 2군에서 또 강급된 마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랜 2군 경험하고 이제 올라왔던 그 모습 자체를 본다라면 회복만 된다라면 언제든지 2군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서피션트 에비던스. 그래서 1군에서 놀다가 2군으로 내려왔어요. 강급이 돼서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뛸런지 한번 좀 지켜보겠고요. 고승현. 예, 이거 좋아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뭐 인디차이드 3번,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베이트런, 이런 애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야, 파워시티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을 추천을 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머리가 지금 아주 빠개질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현장에서 이 세 마필을 무조건 부를 거야. 어떤 걸 놓고 하든 이 안에서 뭘 놓든 간에. 근데 직전에 원래 세다는 걸 알고 이 마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었고 기분 좋았다가 직전 경주 한번 이제는 혼합 경주에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 가보자고 편성이 세다고 여러분께 추천 안 드렸던 마필이 3번 인디차이드예요. 그런데 거기서 얘가 보기 좋게 아주 넉넉한 걸음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폭발적인 걸음으로 인기도와 상관없이 항상 인기를 안 모으고 불안하게 팔릴 때마다 얘는 왔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근성이 좋고 더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주 보니까 얘가 또 안 팔릴 거예요. 별로. 그래서 13번 인디 차이드 이 마필은 간식원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인디차일드 고승현의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 경주로 이제 준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그 레이팅 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레이팅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 이번 경주가 또 그렇습니다. 파워시티가 최근에 이제 연승 달리고 세긴 하죠. 근데 파워시티가 과연 57.5kg이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부담 중량을 달 만한 말인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급이 됐습니다만 1번만 서피션트 에비던스가 57.5kg을 진짜 달아야 되는 말인가? 근데 이 두 마리의 부담 중량을 놓고 보면요, 상대적으로 능력 대비 핸디캡 중량에서 너무나도 유리한 말들이 이번 경주는 많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한번 좀 엮어볼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방금 고수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3번만 인디차일드죠. 인디차일드가 88점, 인디차일드가 52.5kg. 자, 지난 경주에 리얼텐하고 머리차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주를 돌아보면 이상혁 기수가 요즘 말을 못해요. 완전 슬럼프입니다. 근데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외곽으로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 손실 많이 받고, 절대 이게 편안하게 뛰었다거나 아니면 어부지리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이라고 하는 레이팅 점수는 너무 낮죠. 자, 리얼텐 같은 경우 지난주에 어땠어요? 지난주에 그냥 넉넉하게 대가리 들어오잖아요. 그 말하고 자력으로 뛰어서 머리차 싸움을 했던 게 바로 인디차일드인데, 너무나도 유리한 핸디캡 중량을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말들이 인디차일드 말고도 이번 경주는 두세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 말들을 엮겠다는 얘기예요. 3번만 인디차일드는 뭐 저는 강축이라고 보고 있어요. 강축이라고 보고 있고, 후차권에서 배당을 내줄 만한 말들, 아니 무슨 베스트런이 뭐 지까지 뭐 있다고 58.5를 달아야 되고, 저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는 레이팅에 따른 그 허점을 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아주 재밌는 막건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준메인 승부로 잡았고요. 특히나 3번만 인디차일드는 저는 의심을 안 합니다. 이게 깨지면 이어코의 준메인 승부는 박살 나는 거예요. 대신에 인디차일드가 들어온다, 적중했을 확률은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건 8경주 준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그 중심에는 3번만 인디차일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900m 혼합 1군 경주.
자, 이번 경주 오늘 후반부의 고수가 메인급으로 강력하게 승부를 들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경주예요. 자, 정말 재미있어요. 대만한 놈들이 많죠. 팔리는 놈들도 많고요. 누가 팔릴까요? 5번 시토, 6번 브리그, 7번 마이데이, 8번 놀부시대, 그리고 12번 금화 챔프. 한 5마필 정도가 박스권으로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죠? 자, 여기서요. 고수는 지금 언급드린 마필 이외에 다른 한 마필을 주력 한 방으로 쓸어 가기면서 승부로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서 한 마필은 그냥 와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리고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딱 한 마필은 방어를 할 겁니다. 승부 볼만하지 않습니까?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에 한 방을 때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무조건 노리고 하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딱 세 마필 갖고 승부 들어갈 건데 요 세 마필을 복조로 돌려도 한구라예요. 뭐가 들어와도. 그런데 믿고 들어간 배팅에 충마가 있기 때문에 한 방을 쓸어가 이기고 한 마필만 방어하면서 승부를 보자는 얘기죠. 삼복승식도 단통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것이고요. 자, 이번 경주 9경주 일요일 후반부 승부인데 아주 제대로 적중시켜드리고 10경주까지 할 필요도 없이 이번 경주 9경주에서 마무리 승부 한번 제대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한번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1호경마 10경주로 갑니다. 1400 국내산 3군에 14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우리 최홍찬 의원이 이번 주는 글쎄요 어떻게 될란가. 이게 지금 토요일 날도 최홍찬 의원이 마지막 경주가 준메이 승부고 예. 일요일 날도 마지막 경주가 준메이 승부예요. 뭐 우리 둘이 고수현하고 제가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는데도 최영찬 의원이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경주를 딱 때려드리면 우리가 묻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 근데 우리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최영찬 의원이 마지막을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저는 뭐 전자나 후자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최영찬 의원이 10경주는 준메이 승부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요거는 고수 의원부터 한번 풀어보죠. 예, 1번 또래입니다. 이상혁 기수가 등장을 했고 이번엔 게이트가 원게이트. 뭐 최근에 두 경주 이상혁 탔을 때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라서 뭐 발주가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지정 경주 같은 경우에는 승부에 대한 의지도 약했고 무게 중심은 뒤로 해놓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딱 그만큼만 뛰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조건 좋고요. 또 훈련 강도도 최근보다는 훨씬 더 패턴이 올라가면서 의지도 보여줬고 이상혁이가 이번에 3세판 세 번째 기승을 하고 있어요. 똑똑한 기수예요. 컨디션은 떨어져 있지만 저는 이상혁 기수를 능력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뛰었던 것보다는 분명히 더 뛰어줄 것이다. 1번 또래 요마표를 추천드립니다. 네, 또래 이상혁 기수. 저는 이상혁 기수 그 데뷔 초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한국 경마를 이끌어 나갈 축이 하나 또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잘 탈 거야 얘. 잘 탈 거야. 잘 타. 실제로 잘 타. 근데 와 최근에 왜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부진한지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이유가 가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 왜요? 모드를 하나 잡았다는 소문이 있어. 결혼을 했어? 그리고 모드를 하나 잡았다는 소문이 있어. 경마판에서 그런 소문은 뭐 파다하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왜 이상혁 기수가 왜 나도 좋아했던 기수인데 최근에 말 타는 거 보면 막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얘가 왜 못하냐 딱 이거 봤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슬럼프를 타더라고요. 그 이상혁 기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그 연예계로 따지면 뭐 이문세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안티가 별로 없어요. 경마팬 중에 이상혁 기수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꾸준했거든요. 나는 되게 좋아해. 나도 좋아하거든. 홍찬이 형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예상가 쪽에서는 이제 뭐 그 꾸준하고 욕 안 먹는 게 이제 뭐 이혁호 정도. 게시판 닫아놨더라.
제가 참고로 제가 진짜 저는 팬덤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경마 팬들이 저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정직하죠. 예, 깨끗하죠. 깔끔하죠. 근데 요즘 진짜 무섭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게시판 막아놨다고 했잖아요. 진짜 많았어? 댓글이 하나가 없어. 저 안 막아놨거든요. 안 막아놨어요. 안 막아놨는데 야 이거는 진짜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거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아니 저기 지나가시다가 제 게시판에 오셔서 욕이라도 한 자락 써주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맛 또래 고수위원회 추천하고요. 자 저는 상간마마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이번 경주 승분전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야, 이거는 이런 진짜 이 주옥 같은 이 팁은 사실 우리 방송이나 오셔야 듣고 뭐 옛날 얘기 우리 방송이나 오셔야 이제 들으시는 건데, 당분간의 레이팅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승군전 치르는 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직전에 얼마나 대단하게 뛰었느냐는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레이팅 점수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내산 4구는 그러니까 상간마마가 국내산 4군에서 이제 승급을 했잖아요. 국내산 4구는 60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60점을 포함한 60점까지는 4군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겼단 말이에요. 딱 이겼으면 레이팅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지금 상간마마가 그 레이팅이 66입니다. 그래서 80점이 2군의 이제 3군의 상하석인데 66점이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많이 올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당히 올리면 또 그렇고 그래서 올려준 게 66인데 52.5kg의 부담 중량이에요. 그래서 승군한 말들이 레이팅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켜보시면 특히나 상위군으로 갈수록 승군한 말들이 레이팅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승군 말들이 잘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경마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뭐 상간마마도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능력 대비 핸디캡 중량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또 할아버지 김기배 기수가 안쪽에 어르신이 계신데 마이티 홍콩만 상간마마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면 상간마마는 또 다시 선행입니다. 근데 박은흥 기수의 특성상 선행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밀고라도 가죠. 따라가도 저는 경쟁력이 있는 말이라고 봐요. 왜? 이 말이 데뷔전에서 문수영 기수가 따라가서 모래를 맞고 안쪽에 박아놓고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우승을 했단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저는 1400 적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피스를 주신 말 아닙니까? 마이티 홍콩이 아니라면 선행 가서 한 바퀴 쉽게 돌 거고요. 마이티 홍콩이 선행 가면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따라가서도 경쟁력이 있다. 입상 정도는 가능하다. 저는 11번마 상간마마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을 우리 최용찬 의원이 멋지게 장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마지막 승부를 최용찬 의원이 준비를 했겠죠. 최용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충마를 다니던 이제 두 분께서 말씀 안 해주셔서 일부러 안 하고 일부러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시면서 뻔한 머리인데 삐질 텐데. 삐지니까 솔직히 직전에 그 했으면 왔죠. 그럼요. 맞죠. 무조건 승부 마방 승부하고 기수 승부만 그냥 제대로 보였다라면 지난 경주 왔어야 돼요. 바로 가문의 축제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말 자체 18조에서 그만큼 기대치를 갖고 도입이 됐는데 그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휴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아마 이 말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자 가문의 축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주 전기가 꼬이더라도 이번에는 와야 돼요. 실기에서 낭만화 기타 뭐 이상한 그 변수 뭐 안장이 천재지변 이런 거 없으면 저는 이번에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축제를 놓고 당에 들어가는데 당연 찍기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렇죠. 찍어 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딱 붙여서 찍을 말이 딱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지만 기분 좋게 나가려면 결국은 적중을 하고 나가야지 기분이 좋다는 두 가지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면서 10경주를 승부처 경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한 경주도 못 맞추고 지고 있다가요 마지막 경주를 승부 경주로 맞추잖아요. 그냥 세상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음 주가 기다리고 다음 주가 기다리고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그
정말 부담 100배 되는 걸 알면서도 최용찬 의원이 승부 경주로 잡았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가문의 축제는 뒤로 뛰어도 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가문의 축제 얘기할까요? 뒤로 뛰면 오나? 모두죠. 나는 뒤로 뛰어도 올 것 같은데 가문의 축제를 놓고 한번 때려보겠다. 가문의 축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기에다가 붙여먹을 만한 막판까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를 10경주로 선택을 했다는 최용찬 의원 한번 밀어보죠. 최용찬 의원한테 한번 모든 걸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에 펼쳐지는 부산 중계 경주 6개 경주도 저희 방송 찍어놨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정말 활기차고 좋은데요. 이번 주는 정말 자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말이 막 나오고 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최영찬 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토요 경마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번 일요 경마를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금요 경마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굉장한 자신감들이 막 옆에서 저한테 이게 좋은 기운이 막 오니까 저까지 신이 나고 저까지 자신감이 막 생기는 그런 한 주네요. 이번 토요일 일요일 경마. 자, 저희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저희 지급조서팀과 이번 주 함께 하신다면요 아주 좋은 기운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뭐 딸내미 생일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겠죠. 자,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상 통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